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.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. 그 5G 쪽이고 통신 장비인 것 같은데. 양치기 소년 5G? 네. 그렇죠. 몇 번 당했죠, 저희가?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했다는. 이제는? 네. 뭐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게 뭐 그 애증의 KMW 같은 경우도. 네. 좀 변화가 살짝 나오는 거로 보여지더라고요. 근데 이게,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5G 시작이야 라고 하기에는 워낙 또 많이 당했죠.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는 단계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첫 번째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, 근데 가장 큰 단서는 어느 정도 확인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, 물론 통신사들은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. 이쪽에 5G를 더 확대해서 우리가 얻을 것과 비용 나갈 거 생각하게 되면 비용 나갈 게 더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뭐 음용 지역이나 또 너무 카바를 안 하게 되면 5G에 대한 의미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했던 수준 정도까지는 늘려가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전국 어딜 가나 5G가 팡팡 터지는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5G 처음에 해서 그 가입하시고 기기 바꾸신 분들도 이게 5G야 4G야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해 이러다가 이제 뭐 다음 단계로 가려고 진짜 은근슬쩍 이제 뭉개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뭐 네. 지금 다 통신사들이 고주파 영역 때 반납한다지 않습니까? 네. 쓸 일 없다고. 그러면 정부도 황당하죠. 한다고 해서 다 했는데 통신사들은 하는 척 하다가 그냥 그러게요. 네, 주요 뭐 익세권이나 뭐 이런데 특히 지금 저희도 지금 들어오면은 LTE입니다. 네, LTE로 네, 바뀌어 있습니다. 네. 네. 저는 5G 일찍 가입해서 혹시나 5G로 그 예전에 선전했던 거 있죠. 뭐 게임하면서 우와 막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속도 때문에 넘어가는 절대 안 넘어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LTE로도 충분히 게임 잘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또 그랬구나 생각이 드는데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드 코로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되면 이제 뭐 서서히 이 거리두기 운동 없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투자가 이제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큰 변화는 이제 5G 쪽에서는 좀 숨통이 트인다고 봐야 되겠죠. 외국인들은 좀 사네요, 보니까. 외국인들이 산지는 좀 오래됐습니다. 지난주부터가 꾸준히 뭐 KMW 같은 경우도 모아가더라고요. 그러게요. 그래서 요거 봐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결국 메이저가 붙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보는 건데 네. 기관이 좀 붙을랑말랑하고 외국인들이 좀 샀네요. 네. 그래서 그러면 또 지금 시점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죠. 삼성전자도 버라이즌이랑 수주해놓고 아직 뭐 크게 뭐 또 받아서 이제 납품하다 보면 또 밑에 또 벤더들과의 관계들이 또 크게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. 서서히 이게 나오는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,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위드 코로나로 각국들이 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그러면은 그동안 떨어진 동력들을 찾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강화시키는 게 이제 먼저는 미국이 이제 또 어느 정도 한 12월 달 안으로 나오겠죠. 뭐 지들이 아무리 싸운다고 하더라도 합의하면서 나오겠죠. 그럼 이런 변화 나오고 뭐 유럽이나 다른 뭐 일본이나 뭐 다른 이제 인도 뭐 이런 식으로도 다 5G도 하나의 인프라 투자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더 수주의 기회가 높겠죠. 이런 쪽의 변화가 나왔을 때를 기대를 한다라고 되면 그런 이제 기대감이 발등찍혔던 이 배신감에서 기대감으로 서서히 바뀌는 측면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잡히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위드 코로나다라는 관점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, 중요한 거는 기대감만으로 올라와도 실적에서 만약 반영이 안 되면은 또 꼬꾸라질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은 또 볼 건 없을 것 같고요. 빠르면 한 4분기 실적부터 이제 서서히 변화가 나오는지 이거 확인하고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,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5G 예전에 대장주 뭐 KMW 이런 것도 물론 관심권은 있지만 워낙 주가가 싸진 않습니다. KMW를 비롯해서 싼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,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좀 찾다 보니까 그래도 좀 모멘텀과 연결될 수 있는 게 RFHIC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. 이쪽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전력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겐이라고 하는
디러갈륨의 또 강자죠. 이걸 이용해서 통신 장비 또 방산 쪽으로 연결시켜서 들어갔던 원체 그쪽에 강한 회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5G 쪽으로 쓰면서 통신 장비 쪽으로 연결됐지만 그래도 핵심은 또 전력 반도체와 함께 할 일이 더 많다라고 되면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RF 머터리얼즈고요.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에 대비해서 살짝 올라왔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뭐 오르긴 올랐어도 이게 올랐다고 보기 힘든 네, 이런 상황들인데 중요한 건 이제 중기 저항권을 안착해가는 과정 같습니다. 안착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래 싣고 탁 쳐야 되는데 뜨는 게 아니라 이제 갈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툭 빠진다 그러면은 재미없죠. 그럴 때는 그냥 손절하는 게 맞겠지만은 지금 같은 쪽에서는 5G까지 도움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RFHIC도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32,000원대 정도를 안착해서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중기 저항권에서 맞고 계속 지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성공하려면은 이 정도 거래량 갖고 좀 힘들 것 같고요. 좀 더 거래 살아나서 맞습니다. 네, 움직임 나와야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마지막으로는 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고요. 이쪽이 약간 원래 PCB 쪽이죠. 그러니까 이게 네. PCB 아니에요? 이쪽은? 네. 네, 통신 쪽으로 들어가는 PCB가 좀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 때문에 한번 시도 실적 흐름들이 좀 위축된 게 더 많았었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PCB 쪽에서 요즘 가장 핫한 쪽은 뉴프렉스입니다. 이게 오늘도 올랐네요. 와, 이거 어제 주문 넣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.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인 거 아니에요? 뉴프렉스가? 네. 페이스북 오큘러스에 들어가는 PCB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어지는데 솔직히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천운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. 들어가는 업체 중에 대만 업체인가요? 몇 개가 또 물량을 들어가는 게 실패해서 뉴프렉스가 단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기대감을 키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아니죠. 메타. 예, 메타 맞나요? 회사가? 메타 맞아요. 네. 네. 이 회사가 지금 보여주는 오큘러스보다 내년에 애플에서 나오는 XR 기기 가지고 대항이 될까? 아마 내년에 애플 XR 나오게 되면 다 그쪽으로 밀릴 겁니다.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엔. 그래서 뭐 지금 잠깐 스펙 나온 것도 보다 보니까 해상도나 실 구현도가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라고는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나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지금 PCB 쪽은 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 관점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한 3,900 예, 3,950원 뭐 이 정도만 이탈 안 하고 추세만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앞에 고점대 돌파하면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이 PCB랑 결합된 통신 부품 쪽의 어떤 변화도 살짝 기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.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.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.